사랑이상. 사랑,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 날 문득 손님처럼 찾아오는 생의 귀중한 선물입니다. 평범한 그대를 사랑합니다. 나는 평범한 그대를 사랑합니다. 평범한 저에게까지 스님께서 직접 연락을 주시다니요. 이렇게 말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법회가 끝난 후 수줍은 듯 다가와 따뜻한 두유 한 병 건네며 스님 드릴 게 이거밖에 없네요. 도망치듯 사라지는 너무도 평범하다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사실 알고 보면 지극히 평범하니까요. 아무리 돈이나 권력이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유명하고 큰 성공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고 머리가 똑똑하다 하더라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가족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누군가 함께 있어도 왠지 외로움을 느끼고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다 똑같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스스로를 평범하다고 하는 내 앞에 서 있는 소중한 그대를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큰 의미가 없이 쏜살같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갈 것입니다. 사랑은 세상을 현재로 정지시켜 놓는 능력이 있어요. 사랑이 있을 때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사랑이 메말라간다고 느끼는 순간순간 아름다움을 주위에서 찾아 느껴보세요. 그곳에 사랑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아름다운 이유는 다른 사람보다 더 멋있고 더 능력있고 더 매력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에 당신 같은 존재가 당신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당신을 당신부터 사랑하십시오. 밤하늘 무수한 별들 가운데 하늘을 봅니다. 지구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지금 그 별을 봅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이처럼 수천만 분의 1의 우연과 같은 필연으로 인연을 맺습니다. 사랑은 같이 있어주는 것,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를 믿어주는 것, 사랑하는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없는 것, 아무리 추워도 아깝지 않은 것, 그를 지켜봐주는 것,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사랑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지요. 이럴 때 사랑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리트머스지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내 것을 마구 퍼주어도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도 아깝지 않으면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고 바라는 건 사랑이 아닌 내 욕심의 투영입니다. 내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의 인생을 살도록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람과의 인연은 본인이 주어서 노력하는데도 자꾸 힘들다고 느껴지면 인연이 아닌 경우일 수 있습니다. 될 인연은 그렇게 힘들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이루어져요. 자신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인연이라면 그냥 놓아주세요. 사랑은 노력한다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이 들어간 사랑은 가짜예요. 영화나 연극 캐스팅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배우를 보지만 그 역에 맞는 사람이 나타나면 첫눈에 알아본다고 하네요. 새 집이나 배우자,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래요. 주저함이 남아있으면 아직 인연을 만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하려면 좀 멋있게 하세요. 미련 남게 사랑하다가 이것저것 재면서 내 안에 담아만 두지 말고요. 내 영혼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나가도 무서워하지 않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랑해야지. 그 사람 좀 했다 할 수 있지 않나요? 사랑이 힘든 것은 사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내 스스로의 확신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젊은 그대여, 행동과 책임이 다르지 않는 내가 그냥 좋아하는 감정을 갖고 사랑이라 쉽게 부르지 마세요. 그냥 좋아하는 감정이 아직 사랑이 아닌 이유는 그 마음의 출발에 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 좋은 곳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면 배려를 합니다. 배려는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참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일에 끼어들기를 좋아합니다. 안 끼어들어도 되는 일에 도와준다면서 자기 자신과 상대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건 사랑에서 나오는 관심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애착이거나 칭찬받고 싶어하는 아이 같은 마음일 뿐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집착한다면 그 안에 이기적인 부분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 사람을 내가 만든 틀에 끼워 넣어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있는 그대로 아끼는 것입니다. 봄날의 햇살은 있는 그대로의 존재들에 그저 따스한 햇살을 비춰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너무 오랜 시간 착 달라붙어 있으면 힘들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사랑을 할 때는 같은 지붕을 떠받치는 하지만 간격 있는 두 기둥처럼 하세요.
잡으려 하면 끝끝내 떠나고 진정으로 놓아주려 하면 이상하게도 본인 의지로 떠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 이치를 알아야 하는데 말이지요. 사랑은 상대를 위해 무언가를 많이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같이 있어주는 것이 더 깊은 사랑의 표현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 사랑해야지 하면 사랑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사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이 없어지는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사랑, 그런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사랑을 할 때 조건을 보고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조건 때문에 나중에 헤어지게 됩니다. 사랑은 무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편합니다. 사랑은 따뜻합니다. 사랑은 자유롭습니다. 사랑은 아이처럼 순수합니다. 사랑은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의 친밀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볼 수 있는가. 사랑하면 누구나 어린아이가 됩니다. 나 역시 교수가 되기 위해 대학을 알아볼 때 직장을 구한다는 것은 연애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를 좋아해도 그가 나를 싫어할 수 있고 그가 나를 좋아해도 내가 싫을 수 있고 둘 다 좋은 경우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맛있는 밥을 짓기 위해서는 뜸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듯 밀고 당기기의 시간은 연애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밀당도 사실 필요해요. 상대가 나에게 5를 주었는데 내가 상대를 더 사랑하여 15를 주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고 묻는 이들이 있어요. 하지만 너무 주기만 하는 사랑은 처음에는 좋으나 시간이 갈수록 상대는 당연하다 여기고 나는 지쳐가기 마련입니다. 밀당은 두 사람의 감정의 균형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어느 한쪽이 더 좋아하면 상대방의 감정과 균형을 맞춰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당의 기본은 좋아도 잠시 참는 것입니다. 스님, 제가 그 젊은 교수님께 속으로 엄청 짜증을 냈거든요. 처음에 그분이 싫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교수님한테 관심을 받고 싶은데 못 받으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나는 오늘 배웠어요. 이유 없는 짜증은 짝사랑의 표현이구나. 초등학교 다닐 때 나를 못살게 굴던 나보다 키 큰 여자아이가 사실은 나를 좋아해서 그랬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인간의 심리가 얼마나 복잡한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잘 모르는 이가 당신을 이상하게 힘들게 하면 의심하세요. 당신에게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 중 하나는 내가 관심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나도 모르게 소외시킨 사람은 없는지 둘러보세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의 말을 들어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서운함을 느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예전에 비슷한 방식으로 서운하게 했던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때서야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미안함을 느낍니다. 관계가 깨질 때처럼 적나라하게 내 미천을 보여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음의 치졸음의 끝에서 한 발만 양보하십시오. 그 한 발은 보통 때의 10발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그리고 내 고통의 시간을 단축시켜줍니다. 머리로는 헤어져야 되는 것을 아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의 감정은 머리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그만 헤어져라 해도 내 안의 감정이 정리되는 속도는 훨씬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상대방으로부터 결정타를 맞는 일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말로 행동으로 나에게 결정타를 날리는 순간 내 가슴 쪽 그와의 불빛이 정리되어 눈이 보입니다. 길가에 떨어져 있는 은행나무 열매는 사랑이 끝나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연인들을 연상케 합니다. 나무에 맺혀 있을 때는 좋았던 열매가 땅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밟히면서 뜻밖의 냄새가 납니다. 인연을 잘 마무리하려는 노력은 처음 만나서 설레었을 때 기울였던 노력만큼은 해야 예의인 것 같아요. 한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난 뒤에도 그 사람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3년 전에 버리기에 아깝다고 느꼈던 물건들을 방 정리를 하면서 지금 버리려고 내놓는 나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물건들과 헤어질 때도 사람과 헤어질 때처럼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었구나. 헤어지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마음속 집착 없이 그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길을 걸어가다 문득 들면 나도 다시 행복해질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 때문에 입은 상처는 사람에 의해 다시 치유된다는 말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그 전에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나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 없이 바로 새 사람을 만나면 새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이를 이용하는 것이 됩니다. 좋은 인연이란 시작이 좋은 인연이 아닌 끝이 좋은 인연입니다. 시작은 나와 상관없이 시작되어도
인연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는 나 자신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해민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제5강 사랑의 장을 살펴봤습니다. 항상 좋은 책과 함께 하시옵길 바라오며 지금까지 감성 디테일 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